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6단원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보존이 되는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요.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결국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에너지는 끊임없이 다른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요. 전환이 될 때 이 전체적인 에너지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이 전체적인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또는 새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애초에 우주 시작 빅뱅부터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요. 그 총량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예시에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가 전기를 주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형광등에서는요, 전기 에너지가, 빛이 나네요. 그쵸? 예,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입니다. 두 번째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이제 빛 에너지를 받죠. 그쵸?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예, 포도당을 만들죠. 그쵸?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 있죠? 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되죠. 예, 이러한 과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빛을 받아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먹을거리를 만들게 돼요. 그거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빛 에너지가 포도당과 같은 음식물에 저장된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음식물에 저장된 그런 에너지는 우리가 뭉뚱 그려서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학 에너지. 우리 생명체에 있는 것도 이제 화학 에너지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런 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해 두세요. 화학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 우리 핸드폰에 이제 배터리에 저장되는 것도 화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 자동차의 어떤 연료 이런 것도 화학 에너지로 다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쉬운데 요게 이제 화학 에너지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식물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화석 연료 요런 게 다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꽃놀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꽃놀이도 마찬가지예요. 불꽃놀이 이제 화약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 화약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화학 에너지가 결국에는 빛 에너지. 그리고 또 뭐도 나요? 열도 나겠죠, 그렇죠? 열 에너지. 요렇게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의 연료에도 또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예, 화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뀔까요?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붕 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 밖에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요. 자, 그다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힘, 바람,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게 풍력 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예시는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다가 총이라는 말을 좀 붙일게요. 총 에너지 보존 법칙. 보존 법칙 이렇게 좀 할게요. 뭐 총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없어도 되지만 그냥 뭐 전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에너지 보존 법칙 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렇게 단순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연료를 갖다가 100줄만큼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줄만큼 집어넣었어요. 연료. 요게 이제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화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굴러갑니다. 그쵸? 굴러가요. 굴러간다라는 것은 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때 우리가 공급한 이 100줄이 싸그리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로 한 30줄 정도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70줄은 어디 갔느냐? 라고 했을 때 나머지 70줄은 어디로 갔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엔진도 덜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동차 이제 달리다 보면은 많은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소리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소리 에너지 20줄.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가 부렁부렁 달리면서 지면과 마찰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 때문에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줄여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열 에너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얼마 정도 빠져나가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50줄 빠져나간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내가 공급한 거는 100줄이에요. 그쵸? 공급한 게 100줄이고 결국에는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 30줄, 소리 에너지로 20줄, 열 에너지로 50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줄이죠. 되게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공급한 에너지는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얘네와 같다. 무조건 같다.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운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넣으면은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 개념이에요.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또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요 그 아껴 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니 여기서 배운 바로는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껴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만 딱 보면은 에너지를 사실은 아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00줄은 어딘가에 존재를 하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시 갖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왜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왜 아껴 쓰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100을 주입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한 건 30줄밖에 안 됩니다. 이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을 다시 날아간 거를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지구상에 머물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화학 에너지로 다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화학 에너지, 석유, 석탄 이런 건데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다른 사용하기 힘든 에너지로 만드는 비율이 꽤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유용하게 쓰는 비율이 적으면은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많은데 이거를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이런 거 만들어지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시 좀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공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10m라고 가정해 볼게요. 10m 위치에 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떨고 올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공이 떨어지죠? 떨어져서 띠용 하면서 결국에는 스탑할 겁니다.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어떤 거를 배웠습니까? 요놈은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100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100줄로 전환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항상 가정이 뭐였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100줄이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싸그리 다 전환이 안 되죠. 여기서는 정지를 해버리면은 운동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 100줄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100줄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0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튀기면서 소리가 났겠죠. 그 다음에 땅땅 때리면서 결국에는 입자끼리 충돌을 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전체 합을 얼마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전체 합을 얼마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0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만 따졌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전체 총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에너지는요. 처음에 100줄이었으면 나중도 무조건 100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예시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요거까지 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또 이것도 10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하고 처음에 정지면은 운동 에너지 써야죠. 운동 에너지가 0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는 이 100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한 5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50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 여기가 50줄로 썼어야 됐죠. 예, 100이라는 게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30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전체 합이 80줄밖에 안 되죠. 80줄밖에 안 되면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100줄이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80줄이 됐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거예요. 맞나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그럼 상황 어떻게 인지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지는 동안에 공기 입자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하고 마찰이 돼서 빠져나간 열 에너지가 얼마? 열 에너지가 20줄이 있겠거니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처음에 100줄이었죠? 근데 얘하고 얘 합치면은 100줄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열 에너지까지 합친 전체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에너지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용어고요. 정말로 이제 재미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